대한민국은 이건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대모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확실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이바지할 애국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1965년 5월 2일 진해에서 제4비료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공장은 국내 비료의 자급화를 위해 건설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비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서 국내 비료 수요를 자급할 수 있는 대단위 복합비료공장을 울산과 진해에 건설하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량 증산 정책에 따른 비료의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분투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곳 진해 우리가 오래전부터 대망하고 있던 제4비료공장에 기공식을 올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공장은 정부 계획으로서는 충청남도 장항, 그렇지 않으면 그 장항 옆에 있는 비인이라는 항구에다가 맹글려고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을 검토한 끝에 충남의 비인보다는 경상남도 진해가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장의 위치를 갑자기 우리 진해로 옮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 위치가 변경된 연후 충청남도 도민들은 진정단을 맹글러가지고 중앙에 와서 충남 출신 국회의원, 정부 각계 요로에 와서 왜 원래 충청남도에 세우게 됐던 공장을 갑자기 진해로 가져가느냐.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 여러 가지 진정이 많이 왔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 공장은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맹근 공장이 아니라 우리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맹그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유리한 그런 위치가 있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기초의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 옮겨진 겁니다. 그러한 면으로 볼 때는 진해 시민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던 생각지 않던 공장이 공짜 공장이 갑자기 하나 생겼다 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장은 혁명정부 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제3, 제4 두 개 비료공장을 맹그기로 정부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약 4년 전에 이 계획을 만들었지만 그 뒤에 이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우리 자체의 자본만 가지고 맹그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차관을 얻어와야 되고 외국의 차관을 얻자면 외국에서 차관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여건이 합당해야만 차관을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근 4년 동안 이것이 추진되어 오다가 이제 와서 겨우 결실을 보게 되고 제3비료공장이 작년 연말에 경상남도 울산에 그 기공식을 올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제4비료공장이 오늘 이곳에서 기공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공장은 앞으로 1년 반, 내년 연말에 가면 준공이 됩니다. 이 공장이 준공이 되면 이 제4비료공장 하나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충주비료나 호남비료공장에 비해서 이 공장 하나는 그 능력면에 있어서 생산면에 있어서 약 3.4배 거의 4배에 가까운 그러한 규모와 생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의 제3비료공장과 진해 제4비료공장이 내년 연말에 가서 준공이 됐을 때에는 과거의 충주비료공장 같은 공장이 6개 내지 7개가 됐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충주비료 사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공장이 서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 공장에서 나는 물건을 외국에서 사들이자면 1년에 약 2,700만 불이라는 외화를 들여서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비료를. 그러나 이 공장이 서고 나면 그만한 외화를 우리가 전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농민들에게 값싼 비료를 직대, 적시에 배급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농촌 부흥 또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결코 이룩하려고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 그 계획이 오늘날 여기서 이런 시공식을 보게 된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과 더군다나 우리 농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가 특별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장은 내년 연말에 가면 틀림없이 여기에 과거의 비료공장이 약 4배 정도의 거창한 공장이 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공장이 하나 건설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하나 맹글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지을 땅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야 되고 돈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집을 짓는 건축사를 사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물며 이와 같은 국가의 기초 산업에 속하는 거창한 공장을 특히 우리와 같이 자본이 진학한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공장을 하나 맹그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나 어려운 고충이 많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장을 하나 지우는데 우리는 약 4천만 불 이상의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약 2천만 불은 AID 차관으로서 장기 차관으로서 우리가 차관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중에 한 1,000만 불 정도는 조금 전에 여기 나와서 연설을 하신 미국의 갈프 회사에서 한국에다가 직접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00만 불은 우리 정부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습이 이루어진 그 과정이 지난 약 4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거. 모든 계획이 체결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난 연후에 이 공장에 드는 동안에도 약 1년 반 내지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 흔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무슨 공장을 맹글랐는데 거기에 부정이 있었다. 뭐 협잡이 있었다. 무슨 게임을 맹글랐는데 무엇이 잘 됐다. 못 됐다. 물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비판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얼마든지 달갑게 받을 그런 아량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권자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그 세금을 국가의 예산을 정부가 올바르게 정당하게 쓰지 못할 때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당 비판을 하고 꾸지름을 하실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잘 됐는 거냐 못 됐는 거냐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을 해야 되고 정부가 남모르는 고충과 여러 가지 애로를 파괴해 나가면서 힘써 노력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한 뒤에서 격려를 해 주시고 편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장이 어떤 개인 아무 것의 공장도 아닌 것이요 하물며 시내 시민 여러분들만의 공장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공장이요 우리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지우는 공장인 것입니다. 국가의 재산인 것입니다.
정부나 우리 직접 이 일을 담당하는 어떤 당사자들이나 여기에는 그야말로 추호도 가심 없이 훌륭한 공장을 빨리 맹글라서 우리 국가 경제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지가끔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사람들이 지가끔 무책임한 소리를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정부가 무슨 보증을 하지 않느냐, 접촉을 하지 않느냐, 또는 요즘에 언론기관에서 책임 없는 사람들이 신문이나 언론기관에 무책임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해가지고 또 가서 우화내동하는 이러한 경솔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물질적 근대화와 정신적 근대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패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정신의 개조 없이는 근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한일 회담이 최대의 정치 현안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 학생 데모가 격화되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매국 외교요, 굴욕 외교라고 외치는 학생들을 향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가 후진적 자세라고 질타합니다. 이러한 자세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만 지식인 대접을 받는 한국 사회의 풍토를 개탄합니다. 자립, 자족, 자주정신을 강조한 약간의 노기조차 느껴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음성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확실히 못 사는 국민입니다. 뒤떨어져 있는 국민입니다. 후진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는 장래에 다른 선진국가에 못지않게끔 우리도 자력으로서 자립해서 남과 같이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겠다는 그러한 꿈과 우리의 자신과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가든지 남한테 원조를 받아야 되고 남한테 동양을 해야 되고 남한테 얻어먹어야 산다 하는 그런 거지 정신을 가진 국민이면 우리는 또 해봐도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용기와 자신이 없는 국민이면 이건 영원히 우리는 자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정부는 국민들 기대와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끔 양심적으로 모든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 하는 일을 잘못할 때에는 꾸지람도 하고 나무래 돼 올바르게 하고 애써서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 격려를 하고 전달을 해줘야만 정부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의 정부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요. 정부는 여러분들이 뽑은 정부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와 싸우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적이 와서 우리를 점령을 하고 우리를 식민지화해가지고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던 그러한 정신자세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여야의 정치인들이나 한국의 언론인들이나 이 나라의 정부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요, 우리 국민의 정부라는 이런 근본적인 사고방식, 이런 정신자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가끔 한일 문제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이 한일 회담을 정부나 여당이 그대로 강행을 하고 이준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 직을 그만두고 세후의 일각까지 투쟁을 한다고 이렇게 격렬한 언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부가 무슨 내국 외교를 하느니 권력 외교를 하느니 무슨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한일회담을 하느니 이런 철부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이 정부에 하는 진해도 모르고 정부의 고충도 모르고 정부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참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오해에서 우러난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연이틀 전에 어떤 대학의 교수가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자기가 사익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한일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서 선생님, 저는 한일회담은 결사 반대입니다 하고 상당히 그 흥분한 어조로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선생님이 물어서 그 학생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는 어떤 점이 반대냐?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기국주의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자네 기국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아니, 저는 기국주의가 뭔지 모르지만 모두 기국주의가 나쁘다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기국주의만은 결사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물론 한일회담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어떤 그야말로 참다운 애국적인 그런 심정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다 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애국적인 인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 또는 대다수의 국민들 가운데에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매국을 했다, 불력외교를 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내용도 뜻도 알맹이도 모르고 덮어놓고 부하내동을 해서 나는 한일회담에 대해서 결사 반대다, 이러한 시계, 이러한 자세, 이러한 국민들의 자세 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모든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빨리 건설을 해서 우리가 후진성을 탈피해가지고 우리도 남 못지않게 빨리 선진 대열에 한몫 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그 우리의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료공장이 성남에 가려다가 경상남도 진해로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나한테 들리는 정보는 본의 아닌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그에 대한 것을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모든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덮어놓고 정부 하는 일은 잘못이다. 지금 우리 한국의 지식층들 가운데, 인테리들 가운데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만 그 사람은 아주 인테리고 지식인이고 애국자연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다고 여럿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했다가는 저 사람은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이요, 소위 요즘 말하는 사꾸라요, 저 사람은 무슨 정부의 앞집이다. 이런 우리 한국의 인테리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전에는 한국의 근대화라는 건 어렵다 이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나쁘면 국민들은 이걸 비판하고 나무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른 일을 할 때 왜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쑥스럽고 인테리어의 체면에 손상이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돼서 한국의 인테리어들은 그렇게 용기가 없는 옹졸한 인테리어입니까? 이런 자세를 고치자 이겁니다. 1963년 12월 17일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64년 6월 3일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눌러버립니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일부 학생, 지식인 그리고 야당 세력은 항상 근대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존재했습니다. 1965년 4월 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셜 그린 미 국무부 급동 담당 부차관보는 서울 중구 정동의 미 대사관저에 윤보선 민정당 총재를 초대하여 한일회담과 관련한 요담을 했습니다. 그린 부차관보는 5.16 군사혁명 때는 대리대사로서 윤 대통령을 찾아가 박정희 소장이 지휘하는 쿠데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 동원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한 인연이 있었죠. 이날 민정당의 김준현 의원은 그린 부차관보를 각하라고 호칭하면서 그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계획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자기 나라 현직 대통령도 안 만나겠다는 전직 대통령은 외국의 외교관을 찾아가 만나고 또 다른 인사는 각하란 말까지 썼는데 이건 굴욕 외교가 아닌가. 한 야당 의원도
부차관 보는 우리나라 국장급인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도 벌컥했습니다. 그는 박상길 대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버선인지 헌버선인지 하는 자가 하는 말을 나는 다 알고 있지. 새카만 일본 헤이타이 출신이 쬐끄마한 내가 쟤까짓게 뭘 알겠느냐 이런 말 아니오.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박상길은 나오자마자 윤보선의 사대적 태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날 그린 부차관보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린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하여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린 부차관보는 일국의 대통령을 앞에 두고도 담배를 꼬나물고 다리를 포개고 앉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무서운 눈매를 번뜩이면서 그린을 정면으로 쏘아보더니 통역에게 말했습니다. 이자에게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통역하시오. 박정희는 비수 같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 윤보선 씨가 뭐라고 하던가? 당신은 지금도 내가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배석했던 박상길에 따르면 그린은 원색적인 대통령의 한국말을 얼마간 알아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시선을 그린의 눈에 고정시키고 추궁하듯이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1960년 5월 2일 진해에서 제4비료 공장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즈음 박 대통령은 학생, 지식인, 야당 세력들이 다시 뭉쳐서 조인이 임박한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 반대 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조짐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린 부차관보를 혼내준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은 진해 제4비료 공장 기공식에 참석, 시사를 하다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제쳐놓고 학생들과 인텔리들을 향해서 격한 비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끔 책상을 소리나게 치면서 자신의 분노를 격앙된 억양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좀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무슨 브랑카들 들고 무슨 하이트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내국 하는 정부 물러가라, 이런 철없는 짓들을 하는데, 나는 학생 제군들에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두거니와 제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면 제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군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대항할 시절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정부가 하는 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낱낱이 직접 간섭하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직접 행동해온 길,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학생들은 4.19 정신 운운하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배가 4.19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그 정신은 그야말로 100년에 한 분, 수백 년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이건 숭고한 정신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정치적인 문제가 국회나 사회에서 논의가 될 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그 이상 더 모독할 하는 그런 무엇이 없을 뿐더러 4.19 정신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 연말에 내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독일 대통령 누브케 씨가 내일 첫날 저녁에 나를 만나서 한 얘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왜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기를 좋아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 다소
창피스럽기도 하고 도끼리기도 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일부 그런 학생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다 건실하고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 뿐이다. 당신 나라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했더니 노부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 문제로 가지고 데모를 하고 떠드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었지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 독일은 1차 대전 이후 그동안에 전쟁을 2번 했고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은 1919년에 한 번 함부르크 항에서 영국 배와 독일 배가 충돌을 했을 때 한 번 학생 데모 사건이 있은 연후에 그 뒤에 학생들은 한 번도 거리에 나온 일이 없다. 학생들은 어디까지든지 자기들은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우는 시간이고 실력을 양성해 줄 시간이지 자기들이 직접 이런 문제에 참여할 시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의 학생들은 거리에 나오길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 대통령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뭐라고 분노를 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일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앞뒤리 노릇밖에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일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여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인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어야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백그때 세상이 뒤숭숭하고 뭐 하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좀 나가서 한번 기분 풀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은 일부 학생들의 지각 없는 그런 행동이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대한민국은 이건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대모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확실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이바지할 애국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학생들을 가지고 계신 학부형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의 교사, 교직원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료 공장 문제로 가지고 과제가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오늘 이곳에 이러한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대망하던 이러한 공장의 기공식을 보게 된 이 자리에 또 시민,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신 이 기회, 평소에 본인이 느끼고 있던 소회 일단을 말씀드린 동시에 그동안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추진해온 정부의 경제기획원 당국 또 직접 이 일을 맡아보신 성주비료 사장 박진석 씨, 그 이하 직원 여러분, 또한 AID 당국, 또 한국에 현지에 나와 계신 유솜의 먼스틴 씨 이하 유솜 직원 여러분, 또 갈프 회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중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드리고 이 공장이 예정된 시일 내에 훌륭한 공장이 건설이 돼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